안녕하세요. 8년 넘게 10대를 만나며 강의하고 있는 명랑세린입니다. 오늘은 10대와 스마트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왔어요. 첫 번째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나와 내 아이는 혹시 스마트폰 과의존증인가 진단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는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의 나쁜 점 3가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이 적당히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 방법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예! 나와 내 아이, 스마트폰 과의존증은 아닌지 한번 게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저버 게임인데요. 10개의 손가락을 먼저 열어보세요. 제가 10개의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텐데 그 문장에 해당되시면 접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접은 손가락의 개수에 따라서 과의존증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 스마트폰으로 뉴스나 SNS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저는 완전 요즘엔 유튜브 스튜디오를 엄청 들어가서 보면서 과연 구독자가 밤새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조회수는 올라갔는지 엄청 확인하고 있어요. 해당이 되네요. 두 번째 문장 나갑니다. 나는 화장실을 갈 때나 밥을 먹을 때 스마트폰을 한다. Oh, come on. 저는 밥을 먹을 때는 스마트폰을 안 하는데 화장실을 갈 때는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스마트폰을 꺼낸다. 저는 사실 걸어 다닐 때도 스마트폰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아이들하고 이걸로 잘 통하기도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포켓스탑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포켓몬을 잡으려면 스마트폰을 켜야겠죠. 아무튼. 그 다음 네 번째, 잠들기 전에 한동안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에 든다. 정말 고치고 싶은 습관 중에 하나인데 여전히 저는 못 고치고 있어요. 제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느 방송사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잔 뇌랑 잠들기 30분 전쯤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은 그 뇌가 잘 때 어떤 뇌파의 변화를 보이는지 그런 실험을 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스마트폰을 하다가 잔 뇌는 자면서도 일을 하더라고요. 완전 빨갛게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잔 그 뇌는 평온한 뇌파 상태로 잠을 들더라고요. 현대인이 피곤한 이유는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다섯 번째는 연락 올 곳도 없는데 스마트폰을 자주 확인한다. 좀 슬프네요. 연락 올 곳이 없는데 자꾸 스마트폰을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요. 여섯 번째 문장 읽어드릴게요. TV를 보면서 스마트폰을 한다. 저는 TV를 보면서 스마트폰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이태원 클라스나 하이에나 같은 드라마를 볼 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아는 형님이나 나 혼자 산다 같은 예능을 볼 때는 그거 봐야죠.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일곱 번째 문장. 공부를 할 때나 집중해야 되는 어떤 일을 할 때 스마트폰이 책상 위에 꼭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거나 책 읽거나 뭔가 일을 할 때도 스마트폰이 꼭 옆에 있는 편이거든요. 학생들도 아마 옆에 있는 친구들 되게 많을 거예요. 있다면 손가락 접어주세요. 여덟 번째는 친구를 만났는데도 스마트폰을 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를 만났을 때는 친구랑 얘기하는 게 훨씬 재밌어서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를 다니다 보면 아이들이 강의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꾹 참고 넣어놓다가 쉬는 시간만 딱 되면 모든 아이들이 다 스마트폰을 꺼내고 그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갑니다. 가끔 그 스마트폰 게임이 서로 통하는 애들끼리 모여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같이 놀기도 하더라고요. 아홉 번째 문장은 직접 대화보다 문자나 SNS가 더 편하다. 저는 친한 친구들은 만나서 대화하는 게 더 좋고 낯선 사람들은 SNS나 문자가 더 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더 제가 좋아하는 건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니까 접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충전 배터리가 지속하기가 어렵다입니다. 게임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배터리 소모가 많기 때문에 이 문장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최근에 핸드폰을 사기 때문에 휴대폰 배터리가 많이 달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많이 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면 많이 달고 있지 않다. 저는 총 6개를 접었습니다. 여러분은 총 몇 개 접으셨어요? 만약에 0개에서 2개 정도 접으셨다면 의존 상태가 아닙니다. 3개에서 6개를 접으셨다면 의존 상태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7개 이상 접으셨다면 과의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항목들을 스마트 쉼 센터라는 사이트에서 발견했는데요. 그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시면 유아동, 청소년, 성인 이렇게 3그룹으로 나눠져서 과의존 상태인지 아닌지 진단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스마트폰에 중독된 뇌는 약물 중독된 뇌와 비슷한 현상을 보인다고 해요. 특히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두뇌가 발달하고 있는 청소년기에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뇌가 잘 발달할 수 없는데요. 우리가 처음 영상물을 접할 때 후두엽이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전두엽까지 와서 이 영상물에 대한 어떤 사고, 판단, 주의 집중력 등을 발휘해야 되는데 자극적인 영상물은 후두엽에서 처리하고 완료를 해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고력이 발달되지 않고 뭔가 주의 집중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정서불안과 수면장애, ADHD, 틱장애 등등 그런 질병을 야기하기도 한대요. 사회성 결여는 물론이고요. 두 번째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어떤 영상물을 접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그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아이들이 뭔가 공감하는 능력이라든지 사고력이 저하되면서 타인의 아픔을 잘 모르고 또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왕따의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대요. 폭력을 행사하고 난 다음에 그 아픈 친구를 공감할 수 없으니까 그것이 잘못됐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거죠. 세 번째로는 소통의 불통인데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이들이 쉬는 시간이 되면 모두 다 스마트폰을 꺼내서 그 스마트폰 세상과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친구와는 소통이 되지 않고 무엇보다 정보 소외계층이 생기면서 나이 드신 분들은 빠르게 접하지 못하는 정보들을 어린 아이들은 접하면서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고 합니다. 소통의 불통으로 소외계층이 생기게 되는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아이들이 어떻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할까요? 사실 옛날에 TV는 꺼버리면 그만이었고 사실 TV가 없으면 모두 다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제 이 스마트폰은 아이들이 자신의 몸 일부처럼 가지고 다니게 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자신의 몸 일부처럼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의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냐면 첫 번째로 아이와 사용 시간과 장소를 함께 약속하는 건데요. 몇 시간이 적절한가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사실 아이들마다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이가 4시간씩 만약에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한다? 그 아이에게 갑자기 1시간만 하라고 한다면 절대 그 습관이 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아이와 상의해서 몇 시간으로 줄여볼래? 라고 물어보시면 아이가 만약에 3시간 50분이요 라고 한다면 그래 좋아 10분이라도 줄여보자 라고 하시면서 3시간 50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정도 아이가 3시간 50분씩 스마트폰을 하는 것을 기록해 주시고 아이가 자기가 3시간 50분을 지킨다는 그 자신감이 생기면 그 다음 주에 조금 더 줄여보는 것으로 약속을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나 3시간 50분 약속 잘 지켰으니까 이제 1시간으로 줄여볼게 하면 오버하지 말라고 하시고 2시간, 3시간 적당한 시간으로 줄여서 스마트폰의 사용량을 적절하게 줄여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개방을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혼자 있을 경우에는 유해 사이트에 접속할 확률이 더 높아지고 그런 유해 사이트는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개인정보를 노출할 수 있고 또는 유료 컨텐츠를 결제할 수도 있으며 도박성 사이트에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가 함께 있을 때도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두시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유용한 어플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로와 관련된 어플들도 많고 또 공부와 관련된 어플들도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정품은 타이머? 이런 거 한번 다운받아서 봤더니 공부하는 시간을 체크할 수 있고 다른 유저들과 함께 공부 시간을 경쟁할 수도 있는 그런 앱이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커리어넷과 같은 앱을 다운받으시면 그곳에 직업 설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거든요.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요즘 새로운 직업은 뭐가 있는지 그 직업의 연봉은 얼마인지 맞추기 게임 같은 것도 하시면서 유용한 어플을 사용하는 스마트한 유저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과 친구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거리가 없다 하시면 제 영상 중에 기질을 알아보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것 통해서 너는 어떤 기질이냐? 그 이야기로 서로 이야기를 나눠도 좋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할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어떤 사이트에 자주 접속하는지 엄마도 좀 알려달라고 아빠도 좀 가르쳐달라고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감정을 나누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 대신에 부모와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재밌다는 것을 느끼면 아이들이 스마트폰보다 부모와 이야기하려고 거실로 나오게 될 겁니다. 원래 사춘기는 방문 닫고 들어가는 건데 아무튼 여러분, 무엇보다 스마트폰은 이제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었어요. 실리콘밸리 부모들은 디지털 제로 교육을 한다면서 아이들에게 휴대폰을 사주지 않고 빌 게이츠도 13살 이후에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줬다고 하는데요.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쓴 최재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은 아이들에게 장기와도 같다. 간 밑에 있는 7번째 장기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유익하게 사용할지 그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 무조건 막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하셨었거든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이 최대한 늦게 주어지면 좋을 것 같고 또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이것을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한 유저가 돼서 이 스마트한 기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 하루도 명랑하세요. 안녕.